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행렬의 데이터 공간을 선언하고 입력과 출력하는 것을 동적 배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러면 앞서 배운 우리가 앞서서 처리해봤던 성적 처리 예제를 이제 반에서부터 벗어나서 정교 등수까지 처리하는 예제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다음에 투숙의 관리 프로그램도 2차원으로 한번 다루는 예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제만 한번 더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원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1차원 배열에 배열이 하나 더 더해져 있다 라는 건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1차원 배열들의 연결이다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갖고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럼 EXA의 먼저봐 16번 예제를 작성해 줄 거고요. 입출력 예제니까요. IO 선언해주고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 작성할 거고요. throws IO exception 하고 다음에 버퍼더 리더. 자, 우선 성적 처리 예제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스트링 배열 name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몇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몇 명이다. 이러한 것을 다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만 처리할지, 국어, 영어, 수학까지 처리할지 그런 것도 다 모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매개 변수로 과목수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를 과목수로 처리할 건데, 만약 AR.length가 0값과 같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만 er.println 하셔갖고 usage 이렇게 사용해봐라. 자바 exa에 먼저봐 16번. 그래서 과목명 또 과목명 등등등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알려주시면, 이제 매개 변수로는 과목명들만 들어오니까 과목명을 요 ar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new string 하셔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우선 반 인원수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 총 몇 반이냐? 총 몇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는 이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입력받잖아요. 인티저 x는 integer.parseInt in.readline 하셔서 입력을 받을 거고, 여기에 그 x만큼 선언하고 그게 몇 반 있다 라고 하는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할 텐데, 이렇게 선언해야지 반 인원수의 이름을 다 입력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x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얘를 다이렉트로 적으면 변수 하나가 줄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몇 반이다 라고 하는 공간의 값을 나타내어 줄 거고요. 자, 반의 개수가 설정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각 반마다 몇 명이냐 뭐 이러한 것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반의 인원수에 각 몇 명씩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해두면 과목을 처리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그러면 얘는 인티저 x로 처리할까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x개만큼 할당을 시킬 거고, 다시 과목을 저장할 공간도 필요하겠네요. 과목 저장할 공간 인티저 배열 여기까지가 반이고 여기가 인원이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마지막 3차원 배열가 있어서 서브 이제 과목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x개의 반에 몇 명씩 몇 개의 공간씩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동적 배열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평균을 저장할 공간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평균을 저장할 공간도 몇 반에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vg는 new integer x개의 배열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실 거고요. 랭킹은 플로트죠. 자, 랭킹의 공간에 대해서는 여기 같은 랭킹도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출력을 해 주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랭킹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왜 이게 3차원 배열이 되었느냐라고 따져보면, 우리가 앞서 배운 예제들 중에서 1차원 배열에서 여러분들께서 성적 처리했던 부분이 11번 예제였나요? 11번 예제였네요. 자, 성적 처리 예제에서 11번 예제에 보시면 얘네들 국어, 영어, 수학 이제 토탈 그리고 여기 랭크까지 요거 비교해 보시면 이것들이 전부 다 인티저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묶어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배열 서브는 new 인티저
그래서 인원수만큼에서 5개의 공간씩 필요하다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썼다라면 요만큼의 5개의 데이터 공간을 한 줄로 줄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원 배열 공부할 때 제가 2차원 배열을 쓰는 게 좀 애매하다 싶어갖고 1차원으로 다 나열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성적과 그다음 총점과 랭킹의 정보는 하나의 배열로 묶어서 쓰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 예제를 보시면 요까지가 원래 한 명에 대한 데이터, 요까지가 한 명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게 지금 몇 반씩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3차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차원 배열할 때 같이 그냥 해버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각 반마다 인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 반마다 인원수를 그 다음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x보다 작은 동안 x가 반의 개수죠. x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뭐 name이라면 name.length, serve.length, avg.length 뭐 어떤 거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지금 x가 반의 수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x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죠. 다음에 여기에 묻겠습니다. system.out.print 뭐라고 물어볼까요? I 반의 인원수는 I 반의 인원수는 하고 나서 물어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인티저 y라는 공간에다가 integer.parseInt int.readline 이라고 입력을 받을 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name의 i번째에다가는 new 2차원에서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차원 배열에 배열 공간 넣으니까 1차원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new string 몇 개요? string y개 만큼의 배열을 만들겠다. 다음에 서브에 대해서는 서브의 i번째에 대해서는 서브는 지금 1차원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2차원을 정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의 i번째에 대해서는 new 인티저 몇 개의 공간요? y개의 인원수만큼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몇 개씩 만들 겁니까? 라고 하면 과목 수의 개수만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과목 수의 개수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ar.length로 과목 수가 들어오죠. 거기에 총점하고 랭크 공간까지 포함이 되니까 플러스 2를 내주시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랭크도 정교석차까지 있죠. 그럼 3개가 되겠죠.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ar.length라는 이 부분은 ar.length는 순수하게 과목수가 될 거고, 밑에 있는 더하기 3이라는 요 숫자 값은 첫 번째는 이제 총점 공간, 다음에 두 번째는 반석차 공간, 세 번째는 전교석차 공간.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AVG의 공간에 대해서도 i번째는 new. AVG는 2차원이었기 때문에 1차원에 대한 형태만 정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공간 생성은 끝이 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2차원 배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입력받아 보시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시면 자, 여기에 공간 다 선언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system.out.print 이름은 몇 번째 사람? 1번 0번째 사람의 이름은 0번째 반의 0번째 사람 이름은 하고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0번째 반 제일 첫 사람만 우선 입력받는 거 만들어 보자고요. 자, 했을 때 어떻게 입력을 받아 보시면 되냐면 name의 0번째 공간 인점 readline 하시면 일단 이름 입력받았죠. 두 번째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받아야 되는데 과목 수만큼 폼은 돌아서 입력받으면 되니까 얘도 프로세스 써드릴까요? 자, 일단 system.out.print 했을 때 ar의 0번째의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이건 폼은 안 쓰면 조금 애매하겠네요. 요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가 ar.length 이게 과목수죠. 과목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시키면서 system.out.print 하셔서 국어는 영어는 하는 것이 전부 다 요 ar에 들어있죠. 그래서 ar의 0번째는 이렇게 해서 ar의 i번째는 여기는 i 쓰셔도 되겠네요. i번째는 하고 물어보면 서브의 몇 번째 사람일까요? 0번째 반의 0번째 사람의 i번째 공간에다가 integer.parseInt에서 성적을 입력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받으시면 0번째 반에 0번째 사람에 대해서 성적 입력을 받았고요. 자, 입력받자마자 무엇을 해줄 거냐면 서버의 0번째 사람에 대해서 토탈 공간은 몇 번째 공간이냐면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토탈 공간이 AR의 length 그 바로 다음이 토탈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R.length 번째가 바로 토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왜 length 번째가 토탈 공간이 되냐면 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플러스 1 요래야지 요 다음 위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0번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 위치 번째가 토탈 공간이 될 거고요. 여기에 덧셈해서 넣기를 서버의 0번째 i번째를 덧셈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폼을 뺑뺑 돌면 요 사람에 대한 점수는 다 입력되었고요. 점수가 다 입력되었으면 그 다음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VG의 0번째 반의 0번째 사람의 AVG는 서버의 0번째 반의 0번째 사람의 AR.length 번째 데이터를 AR.length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도 인티저, 뒤에도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플로트로 형변환 시켜 주셔야지 소수점이나 데이터까지 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런 다음에 반석차하고 정교석차하고 나중에 소팅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1등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0번째 공간에 토탈 다음 공간이 AR.length 토탈 다음 공간이 바로 반석차 공간이죠. 그래서 얘도 1등. 다음에 서버의 0번째 AR.length 플러스 2 다음에 토탈 반석차 그 다음 곳이 정교석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하는 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일단 먼저 잘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내놓고 나면 이거를 몇 번을 돌리면 몇 반을 돌려야 되고 몇 번을 돌려야 되냐면 해당 반의 해당 인원수만큼 뺑뺑 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name.length 반의 개수는 x라고 했었죠. 아까 뭐 length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name 이름을 기준으로 할까요? name.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만큼 뺑뺑 돌면서 처리를 하면 해당 반의 인원수만큼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i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할까요? 안에 쪽하고 충돌이 나네요. 자, A부터 시작해서 해당 반의 개수만큼 뺑뺑 돌 거고요. 그 반 속에 있는 인원수만큼 또 뺑뺑 돌아야 되니까 B가 name의 A번째 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B 요렇게 뺑뺑 돌면 이마만큼이 해당 반에 해당 인원수만큼 반복 처리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0번 반에 대한 개수는 전부 다 이제 A로 다 변경을 시켜주시면 될 것이고요. 0번은 A로 얘도 A로 반이잖아요. 반. 그래서 반으로 다 처리를 바꿔주시면 끝날 거고요. 다음 반의 인원수 번째라는 것은 B라는 것이 전부 다 번째가 될 겁니다. 위치 번째 B라는 사람 이러한 식으로 B로 다 변경을 시켜주시게 되면 B라는 사람에 대한 성격 처리가 다 입력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입력이 다 됩니다. 입력되고 나면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입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당연히 뭐를요? 그렇죠. 석차를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석차 계산하고 출력하면 끝나게 되니까요. 자, 석차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석차를 계산해 보시면 일단 반석차는 언제 계산할 수 있냐면 한 반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반에 대한 정보죠. 한 반만 입력 다 되면 그 반 안에서 석차 구할 수 있잖아요. 석차 아까 구했다시피 인티저 c는 0에서부터 c가 뭐보다 작은 동안 name의 a번째 점 length 해당 반의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c 그래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또 for 인티저 c는 0에서부터 c가 name의 a번째 점 length 해당 반의 인원수 d죠. 이번에는 해당 반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d 하시면서 if 만약에 어떻다라면 서브의 c번째 d번째의 ar.length 이게 토탈 공간이라고 했었죠. 자, 요 공간이 누구보다 작으냐? 서브의 서브의 A번째점 C번째죠. 그래서 A번째점 C번째 사람 A반 지금 A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A번째점 C번째점 토탈 공간이 A번째점 D번째점 토탈 공간보다 작으냐 그걸 비교해 보면 되겠죠.
D번째점. 요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한꺼번에 다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너무 힘드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서브의 A번째점, C번째의 AR점, length 플러스 1번째의 공간을 뿔뿔 시켜주시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배열의 첨자만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반석차가 구해지는 거고요. 다음 정교석차는 자, 반석차가 1차원 배열이 2차원 포문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 정교석차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거든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4차원 포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 인티저 a 다시 a부터 시작할까요? 0 a가 네임점 랭스보다 작은 동안 뿔뿔 a 할 것이고요. 포 인티저 b는 0에서부터 b가 네임의 a번째점 랭스가 뿔뿔 b 이렇게 할 거고요. 포 인티저 c는 0에서부터 c가 네임점 랭스보다 작은 동안 뿔뿔 c 포 인티저 d는 0에서부터 d가 네임의 c번째점 length. 원리는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조금 복잡해져 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로직을 계산할 때는 메모장을 연습장을 펴두시고요. 거기에 공간을 딱딱 만들어가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브의 A번째에 B번째 사람의 AR.length의 공간이 뭐보다 작은지 물어보냐면 서브의 C번째에 D번째 사람의 AR.length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브의 A번째, B번째의 AR의 length 플러스 1번째의 데이터 값을 2번째죠. 이번엔 정교석차니까 2번째를 증가시켜 주시면 정교석차까지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출력을 시켜보시면 되겠죠. system.out.println 하셔서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a라고 할까요? a가 반수보다 작은 동안 length 뿔뿔 a 하셔서 뺑뺑 돌면서 for integer b는 0에서부터 b가 name의 a번째점 length보다 작은 동안 한 명씩 한 명씩 출력을 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냥 나열만 시키겠습니다. system.out.print print name의 A번째, B번째 요거부터 출력시키고 탭 거리만큼 이동시키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출력해야 되니까 인티저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까지 평균 빼고 총점 석차까지 차례대로 다 출력을 시켜보죠. i는 0에서부터 i가 서브의 A번째의 B번째 사람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다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프린트 서브의 A번째, B번째 사람의 i번째 공간의 값을 출력하면서 탭 거리만큼 이동시키겠다. 자, 이렇게 할 거고 마지막에는 평균까지 출력을 시켜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ef 라고 해주시고 역슬러시 uline 할까요? 역슬러시 uline 한 줄 개행시키겠다 라는 뜻이죠. avg의 A번째, B번째. 자, 이렇게 출력을 시키시게 되면 이제 모든 데이터 출력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 예제인데요. 그냥 이거는 이해하실 분들은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1차원 배열부터 확실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과목수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스 프롬프트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exam 언더바 16 국어 영어만 하겠습니다. 영어. 자, 처리를 해보시면 몇 반? 두 반이고요. 0반의 인원수는 3명, 그 다음에 1반은 2명. 이렇게 하죠. 0반의 0번째 사람 AAA 100점, 56점. 다음에 BBB 67점. 자, 0반에서는 이렇게 3명이죠. 참. 3명이면 자, 3명에 대해서 다 처리됐고요. 다음 이제 1반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반에는 2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까지 처리하면 끝나겠네요. 자, 해서 엔터키를 쳐보시면 자, 5명이 이렇게 나오고 요 위에 3명이 1반, 요 뒤에 2명이 2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점수 156점? 요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고 국어, 영어고 이게 총점이죠. 총점에 따라서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156, 156 동점자가 나왔네요. 1반에서 반석차가
1등 1등 동점자 나왔고 여기에 3등 얘만 3등이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1값으로 초기화시킨 게 바로 동점자 처리 때문인데요. 1점 1등 1등 그다음 3등 얘는 1, 2등 이렇게 나왔죠. 요 앞에 게 반석차 정교석차는 1등 1등 공동 1등이고 3등 4등 5등 이러한 식으로 정교석차도 잘 나타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에서 이러한 예제들 조금 다뤄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차원 배열도 뭐 이해하시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자, 2차원 투숙객 관리 예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1차원에서 각각의 공간의 값이 비었느냐 안 비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집어넣고 빼내고 이러한 방법의 예제를 처리해봤죠. 이번에는 2차원 예제를 아까 만들었던 투숙객 관리 예제 1차원을 복사해서 와서요. 그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2차원 투숙객 관리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17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EXAM 언더바 17번. 자, 우리가 아까 투숙객 관리 예제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예제로 복사를 해올 겁니다. 자, 투숙객 관리 예제 17번이었죠? 자, 이거를 복사해 와서 자, 방의 개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매개 변수를 2개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의 개수뿐만 아니라 층의 개수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층의 개수와 방의 개수 2개를 입력받을 거고요. 0번째는 이제 층의 개수가 될 거고 1번째가 방의 개수가 될 겁니다. 1번째가 방의 개수 그러면 인티저 요게 방의 개수 층의 개수 그 다음에 1번째 인티저 num1이라는 것을 AR의 1번째 얘가 바로 방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방, 얘는 층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2차원 배열로 층과 방으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름을 기억할 공간도 당연히 2차원으로 변경을 시킬 거고요. 여기는 num1 이러한 식으로 층과 방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 묻는 거 투숙 퇴실 전체 보기 종료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몇 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몇 번 방 이전에 몇 층에 몇 번 방 이라는 식으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A와 인티저 B는요. 2개를 만들어 놓고요. system.out.print 하셔서 몇 층에 투숙하시겠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물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B로 처리할 거고요. num1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몇 층에 투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층부터 먼저 물어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얘는 넘버. 그래서 층과 투숙할 수 있는 층과 그 다음에 방의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투숙객 이름을 어디에다가 입력받아야 되냐면 A, B라는 요 위치에다가 입력만 받으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고 2차원 배열로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밑에도 몇 번 방에서 퇴실 하시겠습니까? 몇 번 층의 몇 번째 방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얘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고 몇 번 방에서 퇴실 하시겠습니까? 이게 B가 될 거고요. 여기 B가 될 거고 네임의 A번째, B번째가 널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너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까지만 적어주시고 자, 만들어 두신 다음에 몇 층에서 퇴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몇 층에서 퇴실, 몇 번 방에서 퇴실 이러한 식으로 인티저 B까지 해서 만들어 두시면 A번째, B번째 여기에다가는 널 값을 집어넣겠다 해버리시게 되면 해당 방이 바로 비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출력하는 요 위치에서는 이제 출력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2차원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들만 출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층들도 같이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J는 0에서부터 J가 name의 name.length 얘가 name.length가 되는 거고 안에쪽 것이 name의 제2번째 점 length 뭐 이러한 식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줄씩 개행을 시키면서 출력을 시켜보시고 여기가 몇 층이다. system.out.print line J층 해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상태도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폼은 하나만 여기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배열 요소 하나씩만 증가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뭐 포문 정도 증가시켜주고 이러한 식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이쪽 투숙객 관리 예제도 역시 마찬가지 다차원별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도 매개 변수가 2개 들어와야 되죠. 몇 행 몇 열로요. 자, 그러면 자바 exam 언더바 17번 예제 하시면서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이 6개씩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1번 투숙하겠습니다. 몇 층에 투숙하시겠습니까? 3층에 투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몇 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까? 5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다. 투숙객 이름은 김승현이다. 해서 전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출력하는 곳에서 제가 배열을 제대로 안 썼네요. 출력하는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 제2번째 I번째가 되겠죠? 제2번째 I번째. 자, 하셔서 처리를 해보시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하셔서 투숙하겠습니다. 몇 층에 투숙하시겠습니까? 2층에 투숙하겠습니다. 다음에 몇 번 방에? 4번 방에 투숙하겠습니다. 김승현. 전체 보기 해보시게 되면 자, 몇 층에 제가 2층에 투숙한다 그랬죠? 그럼 2층 여기 있고요. 다음 몇 번 방? 4번 방에 투숙한다 그랬죠? 4번 방 투숙객 김승현.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널 값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각 층마다 6개의 호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네요. 하셔서 표시를 내보시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뤄보시는 이러한 예제들이 바로 다차원 배열에 쓰이는 예제들이고 앞서 배웠다시피 배열의 표시 형식이라든지 배열의 내용 설명, 다음에 1차원도 역시 마찬가지 배열의 내용 설명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께서 중점을 맞추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마무리에 여러분들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든지 아니면 수나열 프로그램, 동적 성적 처리 프로그램 지금 방금 거의 동적 성적 비슷하게 처리를 했었는데요. 뭐 이러한 예제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배열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거고요. 배열은 예제를 좀 많이 만들어 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바를 기초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파트 1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자바가 좀 더 발전되어서 이제 객체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 파트로 넘어가게 되니까 요 앞에 예제들이 클래스 파트에서 전부 다 쓰입니다.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파트 2로 들어가기 전에 꼭 이 앞에 것까지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체 파트로 들어갔을 때 무리가 없도록 앞에 것 때문에 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이번 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